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송통신대 중문과에서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 고전도 가르치고 있는 김성군 교수입니다. 제가 이제 한 12년 전, 2011년부터 2019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9년에 걸쳐서 이제 중국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 방송사의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여행 프로에 참여하게 된 건데, 중국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지를 소개하고 설명하는 중에 중간중간 한시를 한번 읊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시하면 떠오르는 중국 시인들 누가 있습니까? 예, 이태백 아시죠?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그 시선 이태백, 혹은 이제 이태백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시성 두보, 이런 사람들의 시를 중간중간에 한번 그럴싸하게 읊어주면은 시청자들이 좋아할 거라고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시라는 것이 사실 좀 딱딱하고 어렵잖아요. 그것도 1000년 전, 2000년 전 까마득한 예시절의 얘기니까 그것들을 이제 그냥 날 것으로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이렇게 그냥 강요하다시피 해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중국에서 이 어려운 한시를 즐겁게 익히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음송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음송의 방식으로라면 좀 시청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음송으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께 잠깐 들려드릴게요. 중국어에는 기본적으로 성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음의 고조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이게 음률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걸 조금 더 과장해가지고 노래처럼 만든 게 이제 음송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기 중국 남부, 서남부에 있는 사천성 그 남부 지역에 있는 아미산을 갈 때, 거기 이제 수려한 산봉우리며 아름다운 계곡, 거기에 출몰하고 있는 원숭이들 다 찍은 다음에 마지막에 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쫙 시를 한 수 읊어요. 유명한 이태백의 시입니다. 이태백 고향이 거기서 멀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성도 북쪽에 있는데 성도 남쪽에 있는 아미산에 젊은 날에 놀러 옵니다. 그곳에 있는 고승들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도사들과 교류를 하고 수려한 아미산에 그냥 흠뻑 젖어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곳을 떠날 때 아쉬운 마음에 이제 아미산 달에게 바치는 노래 아미산 월가를 남겨요. 아미산에 뜬 가을 반달 달빛이 강물에 젖어 강물 따라 흘러가는구나. 한밤중 아미산 자락 청계역을 출발해서 저 장강삼역으로 내 젊은 날의 꿈을 쫓아가는데, 늘 함께하던 그대, 보고 싶은 그대 오늘 보지 못하고 홀로 저 중경으로 떠나가네. 아쉬운 마음을 적은 짧은 칠언절구 짧은 소시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쫙 방송에서 읊었는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어메산 위에 발룬 지어应如平江江水流，夜发清溪向山下，思君不见下渔舟. 이렇게 합니다. 노래처럼 들리죠? 사실은 노래는 아니고 이제 성조를 따라가는데 그걸 조금씩 과장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라면 조금 친근하게 다가오죠. 노래처럼 들리니까. 오늘 여러분께 이제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중국 한시경 제1편에서 얘기했던 장강삼엽 초입에 있는 백제성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이 아주 역사적으로도 아주 풍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시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여행의 백미가 될 수 있어요. 장강이 이제 쭉 사천성을 지나서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중경, 여러분 중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경이라는 큰 도시에 오면 거기에 이제 한수와 만납니다. 한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수와 장강이 만나면서 그곳이 이제 거대한 그런 강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이 중경을 좀 지나서 가다 보면 이제 이게 아주 대단한 산악지대를 만나요.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은 봉우리들로 가득한 산악지대를 만나는데, 이 산악지대가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190km가 더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협곡지대라고 하는데 그 협곡지대를 이제 장강삼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장강삼협. 그래서 구당협, 무협, 서릉협, 이것이 한 190km 넘게 쭉 이어집니다. 장관이죠. 거기를 쭉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그곳에 곳곳에 있는 역사, 또 뭐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감상하면서 아주 최고의 여행을 할 수가 있죠. 그 장강 삼엽 초입에 유서 깊은 백제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가 백제성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합니다. 장강은 저 청해성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게 6,300km입니다. 이제 장강 우리 보통 양자강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양자강은 사실 장강이 너무 길다 보니까 구간별로 다 이름이 달라서 마지막 단락이 양자강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늘과 통하는 강이라 해서 통천하, 그다음에 또 저기 이제 운남성으로 오게 되면 금빛 모래, 금사강 이렇게 불리고, 그다음에 사천성을 지난 천강, 그다음에 또 뭐 횡강, 환강 해가지고 쭉 다른 이름을 불리다가 마지막에 상해 위쪽으로 해가지고 승명도로 빠지는 그 구간, 이 강소성 일대를 흘러가는 강소성 절강성 일대를 흘러갈 때 그때를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자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장강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경에 딱 이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산악지대, 협곡지대가 쭉 이제 시작되는데, 구당역, 무역, 설원역 이렇게 장강 삼엽으로 유명합니다. 우리가 삼엽댐 아시죠? 삼엽댐이 바로 이제 이 삼엽을 가로막아 가지고 만든 유명한 댐이죠. 그곳에 바로 초입에 백제성이 있습니다. 백제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삼국지 좀 읽으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백제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유비가 이 백제성에서 죽죠. 이제 관우가 손권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비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관우의 원수를 갚겠다고 해가지고 대군을 일으키죠. 사천성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이 유비가 대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장비에게도 얘기해서 너도 이제 빨리 군대를 정돈해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해가지고 이제 손권의 오나라로 쳐들어가죠. 처음에 승승장구했는데 이제 손권의 젊은 장수 육순에 의해 가지고 화공으로 그냥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쫓기고 와가지고 이 백제성이라는 곳까지 오게 되죠. 이 백제성이 와가지고 이제 이 유비가 근심이 깊어지고 병이 깊어집니다. 관우 죽었죠. 또 이제 그 군대를 정돈하는 과정에서 이 장비마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당했죠. 태어난 때는 다르지만 같은 날에 죽자고 했던 동생들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비가 이제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백제성에서 숨을 거두게 되죠. 이 백제성 올라가면 이게 예전에는 육지와 연결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섬으로 돼 있죠. 보시면 섬으로 돼 있죠. 그리고 다리가 쭉 연결돼 있습니다. 이게 본래는 이 장강물이 수위가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 하류 지역에서 삼엽댐을 건설하면서 이렇게 수위가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섬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리를 놔서 이제 가서 구경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백제성 꼭대기에 올라가면 이제 이런 탁고당이라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여러 인물들, 유비의 임종시에 참여했던 여러 초계 군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형상해 왔는데, 이 탁고당에서 이제 탁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아를 부탁한다는 뜻이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아들 유선을 잘 보좌해서 나를 이끌어주길 바란다, 부탁한다는 뜻입니다. 고아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제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고 그 유언하는 중에 특별한 얘기를 하나를 덧붙입니다. 유비가 뭐 숨이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특별한 한 주문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속이라는 젊은 장수, 그에 대한 충고를 합니다. 이 마속은 이제 이 제갈량이 굉장히 아꼈던 부하 장수입니다. 아주 총명해가지고 아주 재력도 뛰어났고 아주 병법의 대가였어요. 근데 그 마속을 가리키면서 이 유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마속은 그 말하는 것이 실제보다 과하다. 그러니 절대로 중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이 임종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 얘기를 아주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마속이 이게 평소에 말을 과장하는 것이 이게 아주 습관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마속을 중용했다가는 또 큰 일을 그르칠까 봐서 이제 유비가 염려해서 그렇게 유언한 겁니다. 이 유비가 죽은 뒤에 이제 제갈량은 진력을 다해서 유선을 보좌하고 촉을 아주 그냥 잘 이끌어갑니다. 모든 유언들은 잘 지키고 그렇게 힘써 행했는데, 유독 그 마속을 중용하지 말라는 유비의 그 부탁은
쓰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촉이 잘 안정이 되면서 유비의 그 유언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제갈량이 군대를 일으키죠. 북으로 쳐들어가서 조조의 유나라로 쳐들어가서 조조의 유나라를 이제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중흥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군대를 이끌고도 나가죠. 1차 북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마속을 중용을 해요. 근데 가정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거기가 뚫리면 이제 북벌은 그르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맡겨요. 절대로 중임을 맡기지 말라는 이제 유비의 당부를 잊은 채.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가정을 잃어버려요. 이 마속이 경솔하게 판단해가지고 이 제갈량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제 지휘하다가 결국은 가정을 뺏깁니다. 나중에 이제 그래서 북벌이 실패로 끝나고 돌아와서 이 마속을 참하죠. 예. 울면서 읍참 마속을 배다. 예, 아끼는 장수지만 책임을 물어서 군법이 엄하니까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마속을 죽이게 됩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탁구당이에요. 그 탁구당 앞에 딱 서면 바로 이제 그 언과기실, 그걸 이제 한자로 언과기실이라고 합니다. 말이 실제보다 과하다. 보통 우리가 많이 과장해서 하잖아요. 그죠? 날 좀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꾸 실제보다 과장하기 십상인데 이런 걸 한번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이 백제성에 이제 그 탁구당을 나오면 그곳에 이제 사당 하나가 있는데 그 사당이 이제 그 성을 쌓았던 공손술이라는 한나라 때 한 군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공손술의 사당이 있는데 사당 정문에 이런 시비가 하나 있습니다. 막 흘려 쓴 글씨, 이 모택동 글씨입니다. 모택동의 초서가 유명하거든요. 아주 활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막 글자가 그냥 놈이 밖으로 시비 밖으로 나갈 것 같죠. 근데 이 시가 바로 뭐냐면 이 백제성을 대표하는 이태백의 시입니다. 이태백. 백제성을 보통 시의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수많은 시인들이 이 백제성에 들러가지고 많은 시를 남겼어요. 이제 그렇게 삼국지의 어떤 그런 역사적 현장이기도 하고 거기 또 이제 장강삼엽이라는 수려한 경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시를 쓰기에 딱 적당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를 남겼는데 이 시의 성 백제성에서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이 모택동이 쓴 이백의 시, 이태백이 쓴 조발백제성이라는 시입니다. 조발백제성, 일찌감치 출발한다 이 말이죠. 백제성을 출발하며 조사백제 채운간 천리강릉 일환 양안원성 제부주 경주 이과 만중산. 조사 아침 일찍 백제성을 이별하고 어디에서 채운간 그냥 그 오색 구름 속에서 백제성을 이별하고 천리강릉 일환 천리강릉길을 나 하루 만에 돌아간다네. 양쪽 기슭에서 강 양쪽 기슭에서 원숭이 울음소리 끝없이 울려 퍼지는데 경주 이과 만중산이라 내가 탄 가벼운 배는 이제 벌써 천첩 만첩 산중을 벗어났구나. 이 유명한 시를 이제 이백이 이곳에 남기게 된 것은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백이 이 당나라 중기에 일어났던 알록산난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백이 이제 알록산난이 터지자 이백이 부인과 함께 이제 저 여산이라는 곳에서 일단 은거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저쪽 사천성으로 피난했던 현종이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큰 아들 이형에게는 북쪽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제 장안과 낙양을 탈환하라고 하고 또 다른 아들인 이린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이린한테 그때 영왕이었는데 영왕한테는 저 남부 지방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서 협공을 하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두 형제간에 그 와중에 권력 싸움이 일어나요. 큰아들인 이형은 자기가 멋대로 이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이죠. 이 숙종이 자기가 황제가 되놓고는 이제 아버지 현종을 이제 상황으로 이렇게 뒷방 노인으로 밀어내고는 자기 동생한테 군대를 거두라고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영왕 이린을 죽이죠. 그리고 이제 그때 영왕 이린의 막부에 이 이백이 참여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백도 내란 부역주의가 돼가지고서 사형을 앞두게 됐죠. 그리고 이제 사형 당할 뻔했는데 가까스로 구명운동을 해가지고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 멀고먼 귀주성 야랑이라는 곳으로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야랑을 가기 위해서 이제 장강 삼엽을 거슬러 올라야 되는 거예요.
겨우 내내 막 그냥 그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이제 3개월 동안 이 장강삼협을 거슬러 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장강삼협이 끝나고 이 백제성에 딱 도달할 무렵에 딱 와서 보니까 그냥 이 이백한테 사면령이 떨어졌어요. 60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유배를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의 뭐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백에게 사면령이 떨어졌어요. 당시 이제 관중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섬토성 일대에 큰 기근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기근이 들면 황제는 이제 보통 죄수들을 방면해줘요. 틀림없이 죄수 중에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늘이 노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형당할 사람은 유배형으로 감형, 유배형 이하는 전부 집으로 이렇게 방면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거의 그 명단에 이제 이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죽음의 길을 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야말로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자신의 환희, 자기 즐거움, 그것들을 이제 남긴 것이, 그것들을 가지고 시를 쓴 것이 그 유명한 조발 백제성입니다. 아침 일찍 백제성을 출발하며 아침 오색구름 속 백제성을 이별하고 천리 강릉을 하루 만에 돌아간다네. 오색구름, 그 빛나는 오색구름은 이제 그 이 이백의 환희를 상징하죠. 천리 강릉길. 이건 뭐냐면 이 삼협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강이 흐르는 장강의 첫 번 만나는 도시가 이제 강릉입니다. 지금 형주인데 이 강릉 거기까지는 이제 천리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거기 올라올 때는 600길 그 가는 동안은 3개월 걸렸어요. 그런데 이걸 뭐 하루 만에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그만큼 이제 이 기쁘다는 뜻이죠. 아주 그 환희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장강 양쪽으로 기슭에 원숭이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제 한동안 이제 그곳에 큰 배들이 다니니까 원숭이들이 숨었었는데 다시 또 이제 방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장강 삼협 일대 원숭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이 특별히 가을에 원숭이들이 우는 소리가 굉장히 그렇게 서글펐대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지나다니는 뭐 그런 귀양 가는 그런 관리들 혹은 멀리 집을 떠나서 오랫동안 타지를 떠도는 장사 아치들 이런 사람들은 이 원숭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구슬펐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으면 누구나 다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는 달라졌어요. 잘 보세요. 양쪽 기슭에 원숭이 울음소리 끝없이 울려 퍼진다. 이게 쓸쓸한 기색은 전혀 없어요. 뭐예요? 마치 즐거운 빵빠레처럼 들려요. 시인의 무사 귀환을 축하하는 이제 죄인의 몸에서 자유로운 세계로 나가는 이 이백을 축하하는 빵빠레로 들린단 말이죠. 경주이과 만중산이라 내가 탄 가벼운 배는 경주 이미 짐을 다 유형의 그 짐을 다 벗어버린 이제 가벼운 어깨를 말하는 거죠. 이미 이 첩첩 산중을 다 벗어나서 이제 쫙 넓은 강으로 나가게 되었구나. 앞으로 자신의 삶에 펼쳐질 아주 그 행복한 그런 미래를 이제 상상하고 그것들을 축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 시가 이제 이 백제성을 대표하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식으로 옛날 음성으로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이 이백의 환희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우츠 보디 자윈지엔 첼리장링 이르화 한량안 유한성 디부주 칭châu 이고 완종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 백제성에 와서 이 이백의 시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글자 사이사이에서 용출하고 있는 이백의 환희, 천년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들지 않은 그의 환희, 기쁨, 그것들을 이제 맛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백이 가벼운 배가 첩첩 산중을 다 힘이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삶을 막아서는 그런 난관들로 다 벗어나서 인생이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기를,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가 되고 그런 시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백이 환희의 노래 조발 백제성을 부르고 떠나간 지 8년 뒤에 이곳을 찾아온 또 다른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두보입니다. 두보.
이백과는 굉장히 친했죠. 11살 차이지만 뭐 형님 동생 하면서 오랫동안 함께 여행도 하고 아주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당나라 가장 주된 장르인 당시 이 시의 최고봉을 두 사람이 이제 일궈냈는데 이 두보가 이제 8년 뒤에 이곳 백제성에 흘러옵니다. 알록산난이 발발했을 때 가족들 데리고서 이곳저곳 피난하면서 이제 삶의 터전을 찾아서 이제 헤매던 두보가 이제 성도까지 오게 되죠. 저 감숙성 일대를 떠돌다가 성도에 오게 되고 거기서 얼마간 이제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좀 이렇게 평화롭게 살다가 다시 그 친구도 죽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이제 고향에 돌아가자. 전쟁도 끝났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강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제성에 이르렀을 때 그때 병이 깊어져요. 그리고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백제성에서 이제 그곳에서 한 2년가량 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두보가 그곳에서 아주 최고의 작품들을 많이 써내는데 그 중에서 7원 율시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이 백제성에서 나왔어요. 바로 등고라는 시입니다. 등고라는 말은 높은 데 오르다는 뜻이죠. 높은 데 오르다. 이건 이제 단순하게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양절이라는 중국의 전통 명절이 있습니다. 음력 9월 9일이에요. 그 음력 9월 9일이 되면 이때 이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산에 소풍을 갑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곳곳에서 붉게 물들고 있는 그 산수유의 붉은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머리에 꽂습니다. 이제 그 붉은색으로 이제 사악한 기운들을 뚫는다는 벽사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준비한 국화주, 곳곳에 또 국화가 많이 피는 계절이니까 국화를 따서 이제 그 술에 띄워서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수를 기원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 9월 9일 중양절의 풍속인데 그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을 등고라고 합니다. 백제성에 와서 이제 이 두보가 중양절을 맞게 됐습니다. 중양절은 항상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산에 오르는 그런 날입니다. 가족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이 두보의 마음에 큰 근심으로 눌려왔던 것이 뭐냐면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진 동생들의 안부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지금도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어서 동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들에 대한 염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두보가 중양절에 특별히 온 가족들이 함께 동생들과 함께 늘 올라왔던 중양절에 이제 홀로 동생들에 대한 염려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홀로 높은 산에 올라서 이 시를 지었던 거죠. 풍급천고 원소에 저청사백 조비에 무변낭목 소소와 부진장강 곤곤래 만리 비추 상작객 백년 다병 독등대 간난 고한 번상빈 요도신정 탁주배 바람 새고 하늘 높아 원숭이 울음소리 애절하고 맑은 강가 흰 모래밭에 새 날아 돌고 있다. 끝없이 낙엽은 쓸쓸히 내리고 다함없는 장강만 굽이쳐 흘러간다. 만리 타양 늘 객이 되어 가을을 슬퍼하는데 평생 병이 많아 홀로 높은 곳에 오른다. 갓난에 시달려 휘어진 머리 많아 슬퍼하는데 노쇠한 요즘엔 그 슬픈 처지를 유발할 수 있는 탁주잔마저 그만두게 되었구나. 이 장강 삼엽에 이제 가을이 돼서 가을이 깊어져가지고 곳곳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소리를 따라서 원숭이 울음소리가 애절하게 울려옵니다. 맑은 강 그곳을 이제 새 한 마리가 선회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향을 찾아가지 못하고 고향도 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들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비유하듯이 내려앉지 못하고서 계속 선회하고 있는 새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니 그 장강삼의 온 산에 낙엽이 칩니다. 쓸쓸히 낙엽이 치는 그 풍경은 꼭 이제 저물어가는 자신의 노경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쓸쓸한 풍경 가운데로 그냥 아주 거센 장강물이 그냥 꿈틀꿈틀 흘러갑니다. 자신의 노경과는 아무 상관없이 흘러가는 세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이 장강이죠. 만리 타양 늘 객이 되어서 타지를 떠도는데 이 가을에 특별히 가을만 되면 이제 이 타지를 떠돌고 있는 자신의 신세가 더욱 슬퍼집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병 많은 몸으로 이제 홀로 높은 산에 올라. 예전에 늘 함께 동생과 함께 올라갔는데 이제 혼자
전쟁 시작한 10년 전부터 이 전쟁이 끝나면 다음엔 돌아가서 동생들과 함께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국화주를 마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내년이면 되겠지, 내년이면 되겠지. 이것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결국은 동생들을 안부도 알 수 없는 채로 흘러왔어요. 머리는 하얗게 이 지독한 가난으로, 이 유랑으로 머리는 하얗게 돼서 그것도 슬픈데 이제 너무 뇌소해서 그 슬픈 처지를 이뤄줄 수 있는 탁주잔마저 들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침울한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펑지天高远小海，竹青纱布鸟飞坏，无边落木萧萧下，不尽长江滚滚来。万里北桥长作客，不念多兵多登台。艰难苦恨翻双臂，潦倒新停浊酒杯。 예, 두보의 칠언율시 중에서 두보가 뭐 1400수나 되는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취를 일군 것이 칠언율시예요. 칠언율시라는 형식인데 그 수많은 칠언율시 중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꼽히는 이 등고가 바로 이 백제성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은 백제성을 쭉 여행하시면서 이 등고 한번 쭉 읊어보시면 특별한 느낌, 특별한 감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백제성 여행을 했습니다. 장강 삼엽 초입에 있는 유서 깊은 백제성 여행, 그곳에 있는 역사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문학의 향기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백제성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시기 전에 제 책을 한번 꼭 읽고 가세요. 백제성에 대한 안내를 제가 상세하게 해놓고 있으니까 그거 쭉 읽고 가시면 이제 느끼는 것도 보이는 것도 달라질 겁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